오늘은 지난 영상 하늘 전쟁과 신하의 그림자에 이은 내용입니다. 시작에 앞서 마음은 있어도 아무나 할 수 없는 몇 안 되는 가입해주신 회원님과 함께 미술로즈에 새로 가입해주신 손세노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만일 고대인들이 말하는 신들의 전쟁 이유를 추측해본다면 그들의 피난처로 선택된 패배자들의 고향은 우리 지구와 유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행성도 지구와 비슷한 조건에 있었으며 따라서 산소를 포함한 대기를 가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주에서 지구와 유사한 행성이 있다면 그들의 우주여행이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통계적인 확률은 엄청나게 커 보이지만 사실 그리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주란 우리가 보는 것과 달리 단순히 우주복을 착용하고 비싼 우주선을 탄다고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일까요? 고고도 정찰기를 탄 조종사도 소위 우주복이라는 것을 입는데 하늘 25km 상공임에도 밀도가 매우 낮고 산소가 부족해서 말이죠. 그처럼 실은 그리 멀지 않은 높이에서도 조종사는 거의 우주복에 준하는 특수한 여합복을 입고 감압실을 거친 뒤 순수한 산소를 호흡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나사의 우주복이란 것이 U2 시절부터 써먹던 복장을 이용한 것이었고 SR-71의 복장도 사실 U2의 것과 거의 동일한 옷이었습니다. 따라서 우주복이란 물건은 사실상 U2와 SR-71의 복장과 형제이고 초창기 시절의 것이라고 하지만 현대의 우주복에도 그 데이터가 고스란히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딴 데로 셀 것 같으니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이야기는 다음에 따로 다룰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과거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한스 에벨은 외계 행성에서의 가능한 생명이라는 논문에서 말합니다. 천문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우리 은하에서 지구와 유사한 거주 가능한 행성의 수는 수억 개에 달합니다. 라고 했지만 이는 만일 갈 수 있다라면 그리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그곳에 행성이 존재한다면 이라는 가정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곳이든 그렇지 않은 곳이든 간에 그 어떤 곳들의 생명 형태가 인류와는 매우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인츠 아버 교수의 경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의 현상은 그저 자연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생명은 그 독특한 화학적 활동과 함께 자신의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다고 보입니다. 생명은 행성을 변형시켜 다양한 생명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과거 켈빈 백작은 글래스고 대학의 교수였는데 그는 자연과학 분야에서 물리학자로서 큰 평판을 얻었었습니다. 그는 연력학의 제2법칙을 발견하고 오늘날 켈빈 온도로 측정되는 절대 온도에 대해서 엄밀한 과학적 정의를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켈빈은 전기 진동 회로의 진동 길이에 대한 표준 공식과 그의 이름을 딴 열전 효과도 발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간결한 정기적 데이터 측면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듯이 그는 자연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학생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명이 작은 행성인 지구에서 기원하지 않았고 보자 형태로 원거리 우주에서 불어와야만 했다고 믿었습니다. 켈빈은 이러한 단세포식 식물 보자, 즉 무성생식 세포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기원될 수 있는데 이 보자들은 극도의 추위에 대항할 정도로 저항성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운석이나 운석먼지와 함께 지구에 착륙했고 빛의 생명력에 의해서 발전하여 결국 그들로부터 고등생물이 탄생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러한 켈빈의 주장은 매우 타당성 있어 보이지만 그도 역시 우주로부터 자유롭게 뭔가가 드나들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만 가능한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지구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주가 서로 상호간에 드나들 수 없다면 이라는 가정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처럼 오늘날 당연해 보이는 일들은 극히 일부인을 제외하곤 확인해 볼 수 없음에도 그들이 전해진 내용을 진실로 믿고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가정이 사실처럼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들이 사실과 다르게 대중에게 전달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게 되겠지만 많은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시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교육을 잘 받은 분들은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가능성이나 결과에 대해서 아마 참사에 가까운 분노의 반응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그러한 이야기의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모든 고대 기록이나 유적들을 토대로 하여 이 지구라는 곳에 인류를 포함한 또 다른 누군가가 분명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다루는 것이 적절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흔적들과는 별도로 누구나 어느 정도 관심만 있다면 현대 연구자들이 작성한 과학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체티 교수는 그의 책 철학과 종교적인 관점에서 본 외계 지성체에서 아마추어적인 결론들에 만족할 수 없게 되자 철학적 및 종교학자의 관점에서 이 분야 최신 과학 연구 결과를 중립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른 저명한 자연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우주 전체의 지능체는 거의 확실히 인간과 유사하거나 매우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1964년에 당시 유명한 생물학자 로버트 비에리 박사는 다른 행성의 인간형이라는 논문에서 같은 확신을 발표한 적이 있었으며 15년 동안 효소에 대한 연구를 한 캘리포니아 대학교 생물학자인 조세 크라우드 박사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었습니다. 즉 이들은 모두 지구 이외의 다른 곳에 지적 생명체가 인간과 비슷하게 발전했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러나 증명이란 그것이 가능한 사실에 기반한 논리적인 영역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체티 교수의 경우 비슷한 외부 조건은 만일 유전적으로 다른 존재들에게도 비슷한 형태와 기관의 형성으로 이어진다는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복잡한 생명 형태에 적합한 조건이 발생하는 모든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나 또는 다른 영역의 지역에서 존재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 다른 행성 또는 영역에서 기원한 존재들의 환경 적응에 대한 차이는 최소화될 것이라는 견해였습니다. 모든 경우의 생명은 해당 지역의 화학적 변화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무생물 물질로부터 유기물질이 물매질을 기반으로 나타남을 의미하고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은 해양 환경에서 분리되었으며 특별한 형태로 서로 나뉘어 발전되었다는 것이 주류 이론입니다만 하지만 그것이 스스로 발전되거나 진화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한 가지 틀에서 다양한 형태로 조금씩 변형시켜 탄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치 밀가루 한 가지로 모양과 맛이 다른 수많은 다양한 빵과 과자가 탄생하듯 말이죠. 이처럼 이전의 양서류가 신체의 새로운 형태를 개발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으며 그들은 빠르게 육지에서 이동하기 위해 새로운 다리가 필요했다는 것이고 자연은 어떤 표면에서든 가능하면서도 유일한 매우 합리적인 이동 형태인 걷기를 발전시켰으며 양서류는 아직 작은 뇌를 가지고 있었지만 육지동물은 더 큰 사고기관이 필요했을 것이란 것이 주류 이론이었지만 그것은 달리 생각한다면 필요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필요했기 때문에 애초에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다는 가정도 가능한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인간은 하늘을 날고 싶어 했으나 여전히 날개가 없으며 지금쯤은 작은 송 깃털이라도 몸에 생기는 대신에 비행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화석은 수백만 년 전의 암석뿐만 아니라 수억 년 전의 석탄층에서도 발견되었다고 전해지지만 이런 화석 발견으로 사람들은 수백만 년 동안 진화로 인해서 다리의 수를 점차적으로 감소시켜 적합한 두쌍으로 되었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언젠가 우리 인간의 눈과 팔은 두 개가 아니라 여러 쌍으로 생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하니 말이죠. 공부를 많이 하면 뇌가 발달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머리가 더 커지거나 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머리는 작고 얼굴은 주먹만한데 공부도 잘하고 얼굴까지 잘생기면 그는 외계인일까요? 여러분은 외계인입니까? 아니면
지구인입니까?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과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